미스 코리아 이혜정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뻐서가 아니고 시집을 못 가서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죠, 거의. 예. 내년에 제가 6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 어머님 표현은 뭐냐면 네가 진짜 결혼을 여태까지 안 할 줄 몰랐다. 네, 어쨌든 오늘 비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강의한 그 강사분이 제 조카예요. 그런데 제 파트너가 아니에요. 쌤통이에요. 제가 너무 비웃었거든요. 고모하고 이제 자기 아버지를. 사실 저는 그 친구한테 피해 준 것도 하나도 없고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오히려 제가 옷을 사주고 양복을 맞춰주고 그랬는데 저를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정보통신법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래갖고 너무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전 잊어먹었어요. 저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마음은.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이덕우 총단장님 저희 이제 스폰서님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등록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누가 등록이 안 된 사람이 있나 보니까 이 친구 한 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그 친구는 아무한테도 등록을 안 해줄 거다. 고모한테도 안 해줬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는데 한 달을 했나 봐요. 저는 2번 얘기하고 끝이었거든요. 하지 마. 왜냐면 저는 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랬는데 그분이 만난 적도 없는데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질리게 만든 거예요. 질리게. 그래서 회원가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애터미 사업을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성공시킬 거라고 큰소리 빵빵 치시면서 한 달 동안 전화를 하셔갖고 하셨는데 아마 건강이 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아마 중간에 포기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친구는 바로 함께 뛸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없어요. 예, 그래서 5년간 본인이 계속 애터미를 부정적으로 봐서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까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까불다가 고모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혼자 헤매고 있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동생은요 등록을 했어요. 또 걔네 애터미 안 한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여동생은 등록을 했는데 바로 밑에 누가 계시냐면 김성심 단장님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팔자예요. 왜냐하면 얘는 안 까불었거든요. 아버지가 너 내놔! 그러니까 바로 줬어요. 혹시나 박시나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저같이 고졸인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애터미에 또 그 선배님들처럼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 교수님도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건 애터미 제품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진짜 돈이 되나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예.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되냐는 여러분이 좀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 파트너 중에 한 명이 박미영 단장이에요. 1년 8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사업을 하고 제가 그분을 1년 8개월 동안 설득한 게 아니고 그 위에 강정옥 총장님이 계신데 두 분이 같은 대한생명이라는 보험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강정옥 총장님을 1년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같이 뭘 하면 그 일에서 프로가 되려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지 아마추어하고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물론 처음엔 다 아마추어죠. 근데
1년이 돼도 아마추어, 2년이 돼도 아마추어, 3년이 도 아마추어이면 큰일 나잖아요. 여긴 돈 벌러 왔죠? 돈 벌러 온 데는 프로들의 세상이에요. 프로들의 세상은 저는 전쟁터라고 보거든요. 제가 했던 치과재료 수입업도 20년 동안 저는 전쟁터에 있었어요. 매일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리고 저는 고졸인데 제가 매일 만나는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대화가 안 되면 주문이 안 나오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은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무식한 사람들하고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했던 그 치과재료는 늘 전전긍긍. 그리고 수입을 잘못하면 그 물건을 못 팔면 내 돈이 기계로 치과 재료로 둔갑을 해서 사무실에 집에 있는 거 지금도 있어요. 제가 못 팔고 있는 거. 그거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으면 죽어요. 기계를 깎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등록은 했지만 1년 3개월 동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일에 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믿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저보다 더 똑똑하고 인품이 더 훌륭하고 내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전 그냥 무조건 따라해요. 알아보려고 시간업이 안 합니다. 제가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 따라해요. 그런데 제가 불신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저한테 애터미 정보를 준 사람이 제가 불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저희 오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애터미 얘기할 때 저보다 더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야 될 가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장품 한 세트를 썼는데 사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저는 그 화장품을 쓰면서 소비자가 됐던 거예요. 물건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브랜드도 없고 제 화장품 이름은 말도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뭐였냐면 슈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런 못생긴 초록 색깔의 순수한 한글로 쌩얼백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저희 오빠한테 화장품 이름이 궁금했어요. 저는 회사가 궁금해.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화장품 이름은 얘기해주고 가라고 그랬더니 저희 오빠가 몰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를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소비자 만들려고 온 분이 아니거든요. 내 동생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사람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하면은 열심히 할 거야. 그걸 알고 왔는데 이분이요. 제품의 이름을 모른대요. 저는 치과 재료를 갖고 20년 동안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항상 의사 선생님들도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그 빨리 환자를 보고 다음 환자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체어 타임이 길어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돈 버는 시간을 뺏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분들한테 당신이 A라는 재료를 쓰면 환자를 하루에 뭐 예를 들어 20명밖에 못 본다. 근데 우리가 쓰는 재료와 기계를 쓰면 당신은 30명을 쓸 수 있다. 돈을 더 버는 쪽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박사는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의 그 진료까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고 동영상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실제적인 수입과 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을 20년 했는데 저한테 이 일을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이 제품의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제품 이름을 모르냐. 막 따다다다 하니까 기억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요. 이게 제품 이름이래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의사분들하고 많이 일을 해본 사람이라 이런 데이터가 없는 이야기 들으면 막 짜증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화장품을 먼저 쓰고 해모임은 나중에 먹었어요. 왜냐하면 해모임을 얘기해 주시는 분들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과장 광고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모임은 오히려 얘기를 안 하고 저는 주로 화장품 이야기를 했어요. 화장품을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땐 치약도 없고 해모임하고 화장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00일을 바르면 쌩얼이 된대요. 이건 사기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사기꾼이 우리 오빠야. 그래서 제가 딱 듣자면서 지랄을 해요. 지랄을. 그리고 내쫓았어요. 화장품 한 세트를 뺐고. 그런데 마침 화장품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살려고 했는데 화장품이 공짜로 저한테 왔잖아요.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물어봤죠. 가격이 얼마냐. 근데 가격이 또 너무 싼 거예요. 제가 아는 일반적인 화장품보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끊고서는 계속 바르는데 저는 봉급쟁이를 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 경우는 치과재료 쪽에서도 한 1, 2년 정도였지. 저는 늘 제가 CEO가 돼서 직접 일을 했고 저는 항상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딱 쓰니까 제 머릿속에 그 사업가 기질이 있나 봐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팔리겠다였어요. 이 제품 팔리겠는데? 왜냐하면 늘 수입해서 이게 지금 치과의사 선생님들이나 대학 교수님들 입맛에 맞을까? 늘 그걸 고민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쓰면서 딱 일주일 되니까 이게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가 자동적으로 내 DNA가 저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뭐라고 해요? 팔리겠다. 딱 한 달 쓰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돈 되겠다였어요. 이건 재구매율이 되게 높겠다. 왜?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 화장품이나 안 쓰는 제가.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거를 내가 팔아도 되냐? 팔아도 된대요. 팔아도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저는 계속 팔았어요. 근데 제가 치과재료 쪽에서는 프로인데 이미 그 시장이 이미 무너져서 저는 거의 실업 전 단계까지 가 있었어요. 인터넷, 우리 애터미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과재료를 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저같이 수입을 해서 총판을 하고 지역 대리점을 모으고 그들은 도매상을 모으고 소매상을 모으고 최종 유저인 치과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데까지 유통기 단계가 6개에서 7개였는데 수입업자들이 그냥 바로 홈페이지에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원가를 싸게 사고 싶어하는 그 소비자로서의 그 욕망이 있는데 제가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빨리 딱 2년 걸렸어요. 제 밥그릇이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일을 찾았는데 이미 돈은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의료기 쪽에 가서 새로 일을 하려는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지 화장품을 팔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제품을 자꾸 쓰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저를 안 만나주죠. 왜? 치과 재료를 갖고 와야 저를 만나주는데 화장품을 들고 오니까 그분들 다 뭐라 그래요? 난 화장품은 우리 와이프가 사다 주는 거 써.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차라리 치과 재료를 다시 갖고 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고 X고 보니까 간호사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간호사분들한테 저랑 늘 알고 몇십 년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제품을 저를 믿고 한번 써보시라고. 근데 너무 다행히 제가 피부가 좋죠. 내가 이거 쓰고 이렇게 좋다고. 네, 거짓말한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하는데 계속 물건이 종류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팔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마진을 봤어요. 그때는 애터미 홈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산 사람은 어디 가서 살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 없으니까 가격도 몰라요. 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도 돈 많으면 더 받고 돈 없으면 깎아주고 사실 제가 애터미 10년 한 동안 제일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회원 모집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방판은 회원 모집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하지만 요즘에는 뭐 구찌를 가든 루이비통을 가든 에르메스를 가든 다 이렇게 회원 등록을 이렇게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는
회원 등록하세요는 다단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회원 등록하실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죠? 이렇게 깔고 보는 거예요. 전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회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팔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1년 되니까 저희 오빠는 1,000만 원을 벌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 버는 거 제가 봤는데 그 돈이 안 나오더라고. 한 1, 2년 지나면. 그래서 아 저거는 그냥 돈 놓고 그냥 매출 뻥튀기 한 거지. 우리 오빠는 저희를 또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팔고 돌아다녔어요. 왜? 팔리니까. 내가 했던 일이 세일즈였기 때문에. 계속 팔고 돌아다녔는데 저한테 그 치과 재료일이 완전히 이제 바닥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닥을 치면서 제가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된 거예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팔리면 계속 팔리면 제품의 가짓수가 늘어나면 내가 치과 재료에서 벌든 거보다는 조금 더 벌 수도 있겠다. 그럼 업종 전환을 아주 확실하게 해볼까?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염려했던 건 뭐냐면 저는 보상 플랜을 전혀 모르고 애터미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오빠를 내쫓아갖고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저는 치과 재료 하듯이 이 물건은 팔리겠다. 계속 팔리면 돈이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이 500은 벌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500을 벌겠다였지 내가 누구를 데려왔는데 그들도 500을 그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회원 모집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단계 하다가 망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치과 재료도 잘 안 된다고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제가 세미나에 와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제품은 제가 써봤고 팔아봤으니까 이거는 벌써 오케이가 난 거예요. 물건은 확실해. 가격도 합리적이야. 근데 저는 수입업 해봤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가격이 유지될 거냐는 거죠. 오르면 망해요. 오르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했던 치과 재료는 처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갔지 더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계속 유지만 된다면 이건 무조건 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가격만 안 올리면 브랜드 없어도 돼요. 어차피 내가 계속 하면 이거는 알려질 거야.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근데 10년이 돼도 가격이 인상이 안 된다면 소비자는 외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로 왔어요. 이 가격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누구와 제가 힘이 아니에요. 이건 CEO의 능력이에요. 능력보다는 CEO의 정직성이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CEO의 정직성. 그래서 세미나 왔어요. 그랬더니 딱 저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원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저는 아 이분은 교주구나. 정상적인 CEO. 왜냐하면 제가 했던 그 대단한 전 세계 넘버원인 회사도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없었어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딱 보고 아 이 사람은 교주다. 하나님을 팔아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딱 닫았어요. 근데 온 시간이 아까워서 앉아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나는 돈이 어떻게 벌리고 이게 계속 나는 연금성 소득인 걸 바래. 그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성경 얘기만 하는데 미칠 것 같았어요. 아마 어쩌면 제가 만일에 불교 신자면은요. 어쩌면 제 별명이 쌈딱이거든요. 아마 박한규 회장님 목을 졸랐을 수도 있어요.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엄청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꼭 애터미 관두고 싶은 날 그날 밤에 운명의 전화가 와요. 칫솔 갖다 주세요. 해모인 갖다 주세요. 그럼 또 다시 확 업돼. 그래갖고 또 그 다음 주 되니까 내 발이 첫날만 그랬겠지. 두 번째 주는 다를 거야. 또 갔는데 똑같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일반 비즈니스에서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지역 얘기는 하지 말라는데 저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다 하고 있구나. 하고 또 실망하는데 또 안 하려고 그러면 그날 또 화장품 갖다 달라고 전화가 와. 그래서 다시 푹 업돼가지고 또 갔어요. 근데 4번째 가는 날 제가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으니까 자꾸 갔던 거였어요. 혹시나 박시나 혹시나 박시나 오늘은 아니겠지. 그거 갔는데 그때는 또 1박 2일이에요. 세상에 2시까지 성경 얘기를 해요. 와 대단하다. 진짜 여기가요 온 땀으로 다 젖으세요. 그래갖고 원래는 시간표에는 10시에 끝나는데요. 저희 세대는 일본말이 좀 섞여 있었잖아요. 우악이라고 배우지 않아요? 아버지 자켓을 우리는 자켓이랑 그거는 나중에 우악이라 그랬어. 이분이 우악이를 탁 벗으면 2시야. 그래갖고 나중에는요 제가 9시 반부터 기도했어요. 벗지 마라 벗지 마라 벗지 마라. 네. 근데 늘 1시 2시. 그런데요 나중에 그러니까 원데이는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는데 1박 2일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와. 근데 제가 4번째 왔을 때 계속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본격적으로 해야 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선을 넘어간다는 건 뭐죠? 회원 모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팔렸다가 나는 그걸 회원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넘어갈까 말까 계속 한쪽 발로 이러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 버리든가 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1박 2일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은. 이분은 가격을 안 올릴 거야.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광신도거든요. 광신도. 근데 보니까 이분은 애터미로 돈을 벌게 하면 사람들이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을 믿을 거다라는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이 회사를 창업한 분이라는 걸 제가 4번째 1박 2일 석세스에서 알았어요. 이분은 본인이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안 하겠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따라갈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1박 2일 석세스에서 정말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전 얘기는 하나도 못 듣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분은 가격 안 올리겠다. 본인의 신념 때문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 OK를 3가지를 다 확인하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뛰어들었을 때 제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저 전혀 안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애터미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전 힘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 초보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돈을 버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제 한 달 수입이 8천만 원에서 1억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때나 제가 한 달 수당이 15만 원일 때나 저는 초질간 똑같아요. 애터미 너무 쉽다예요. 그때도 쉬웠어요. 왜 쉬웠냐? 저는 이 3가지를 1년 3개월 동안 두드리고 또 왜? 저는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기 때문에 중간에 갔다가 도로 빠꾸는 없어요. 고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3개월 동안 제가 했던 건 뭐죠? 확신이었어요. 확신. 확신. 계속 앞으로 갈 거냐? 저는 아마 20년이 걸려도 애터미 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뭐였냐? 이 확신을 갖고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5년, 길으면 10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저는 제가 생각했던 시간표 안에서 클로징이 된 거예요. 클로징이 됐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만일에 지금 애터미를 다시 또 지금 다시 하게 된다면 할 거냐? 저는 한다예요. 한다예요. 그러면 10년 전에 했을 때와 지금하고 어느 쪽이 더 쉬운 거 같냐? 저는 지금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는 홈페이지도 없었고 카탈로그도 없었고요. 제품도 2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그래서
내 보일 게 없으니까 매일 뭐였냐, 원자력연구원에서 그 화장품 이런 거 만들었는 뉴스를 틀고 돌아다니면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혹시 원자력연구원 직원이세요? 그래요. 왜냐, 회사 얘기는 하나도 없고 계속 원자력 연구만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얘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죠? 아까 저희 그 먼저 번 그 강사 이대용 본부장이 한 건 뭐죠? 전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렸죠. 저는 지금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보여줄 게 있어. 보여줄 게 있어요. 수출도 하고 있고. 저희 엄마가 지금 94세신데요. 저희 엄마는요, 애터미의 그 성장 속도를요, 제 수당이 아니고요, 1억 불 수출탑이었어요. 1억 불 수출탑.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 수출하면 좋은 회사. 근데 괜찮은 회사로 인지하는 그게 저희 엄마도 1억 불이었어요. 니네 언제 1억 불 수출탑 타? 니네 언제 1억 불 타니?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그랬어요. 엄마, 올해 타.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죽어도 돼. 걱정하지 마. 하늘나라 가도 돼. 저는 확신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지금 5개월 만에 해요. 5개월 만에 이 비전 강의를. 그런데 제가 임페리얼이 되기 전까지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기 전까지의 저는 저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생존이었어요. 생존. 임페리얼 마스터가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의 고민은 뭐죠? 공존이에요. 아까 저희 조카는 조커라는 영화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최근 이제 엄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제 돈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기력이 있어야 여행을 다니고, 기력이 있어야 먹는 걸 많이 드시고, 뭔가 뭘 하려고 하는데 몇 번 넘어지고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저희 엄마의 영역은 딱 요 소파예요. 여기가 저희 엄마의 가장 일과 중에 제일 많이 계시는, 9시에서부터 소파에 앉아 계셔서 9시에 잠자리 들어가기 전까지 저희 엄마의 활동 영역은 소파입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 예, 슬퍼요. 제 돈은 저희 엄마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거 사다 드리면 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입이 쓰다고. 딱 한 입 먹고 안 드세요. 그럼 어떤 땐 미워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입은 청와대 입이야. 다. 그럼 요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게 되겠죠? 자꾸 넘어지고 허리랑 무릎을 다치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냐, 여러분. 저희 엄마의 활동 무대인 소파 옆에서 저희 엄마 손에는요, TV의 시간표가 늘 이 손에 쥐어 있어요. 그게 낙이에요. TV에 시간표가 없으면 난리가 나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떤 때는 졸면서도 이거 리모컨을 손에 쥐고 계신데, 요새 저희 엄마랑 저랑 제일 둘이 감동하면서 본 드라마는 동백꽃 필무렵이에요. 예, 그거 보면서 둘이 막 울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감동을, 여러분 보셨죠? 예. 하나도 드라마 안 보고 일만 한 것 같은 표정으로 저 보지 마세요. 다 알거든요. 본 거? 거기에서 그 엄마가 병원에서 딸한테 한 얘기가 그거죠. 내 인생엔 공짜가 없었다고. 공짜가 없고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엄마의 삶은. 그런데 너는 나한테 적금 같은 딸이야. 한 번도 공짜가 없었는데 이 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적금이 여러분 공짜로 생기면 좋죠. 근데 그게 제가 되게 공감이 한 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인생에 공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제가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도 누가 저한테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그 대사를 듣는데, 나도 적금이 있어. 공짜로 얻어진 게 저는 애터미 코드예요. 전 그렇게 나한테도 적금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구나. 기적 같은 일이. 그 동백꽃 필무렵의 그 작가가 그 드라마를 쓸 때 그 처음에 딱 그 단초가 됐던 건, 사람이 사람한테 기적이 되는 일이 있을까? 거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사람이 사람한테 기적이 되는 일이 있을까?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 그것도 평범한 영웅들이에요. 평범한 우리가 매일 동네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단점도 있고, 그죠? 맨날 누군가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기도 한 우리들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의 끝은 뭐였죠? 공전이었어요. 계속 생존으로 서로 막 부닥치고 싸우고 했지만 드라마의 끝은 뭐죠? 공전이었어요.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됐는데요. 제가 기부를 해갖고 개털이에요. 돈 하나도 없어요. 더 웃긴 건 우리 엄마 모르거든요. 저 알면 쫓겨나요. 얘가 미쳤구나, 이 예민아이가 이러면서. 그런데 또 내년에는 아마 저희 회계사분이 제 예상치 세금이 6억이 넘을 거래요. 저 열심히 6억을 모아야 돼요, 지금. 내년에 세금 내려면. 애터미 임페리얼 마스터가 세금을 못 냈다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오히려 이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공전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전체를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요. 괜히 간 것 같아요. 괜히 간 것 같아.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제 파트너가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1박을 하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요. 아니 왜 애를 안 낳은 나한테 아들의 미래를 의논하냐고요. 나 미치겠어. 임페리얼 마스터는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야, 나 애 안 낳았거든. 애 안 낳았거든. 그런데 제가 막판에 이제 약간 화를 냈어요. 그분은 너무 고민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가 흘러가서 이제 처음에는 1, 2학이었는데 끝은 자식 얘기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입시를 실패했대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요번에도 아마 안 될 거, 제가 듣기로는 아마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아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발끈했어요. 혹시 아들이 몇 살이냐고. 그때 20살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만일에 당신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아들 실패했다 그래도 나는 절대 실패라고 그 단어를 입에 안 올렸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떠들어도 나는 내 아들한테 실패란 단어는 절대 입에 올리지 않을 것 같다.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함께 한번 헤쳐나가 보자. 난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그래서 넌 실패한 거야. 난 이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재수 없으면 120살에서 150살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인생의 20살은요. 인제요. 우리 예전 같으면요. 초등학교 나온 애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얘는요. 100년이 남았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실패입니까? 대학에 그까짓 대학 한 번 못 간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자체를 지우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또 그래갖고 하여튼 어쩌어쩌 하고 왔는데 어제는 뭐야 또? 이혼한대요. 제 파트너가. 그래갖고 또 저한테 상담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나 결혼 안 했거든요. 네. 그래갖고 또 얘기를 막 들어줬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또 오는데 문자가 왔어요. 종로 오는데 내일 남편한테 신장 이식을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나는 남편도 없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던 게 그분들은 저한테 뭘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바랬던 건 뭐죠? 저한테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데 돈을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의 학비를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이혼하는데 위자료를 좀 네가 좀 줄래? 10억 받았으니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한테 원했던 건 뭐예요? 그냥 위로였어요. 위로. 제가 그분들의 인생에 그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옳지 않다. 그렇죠?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저는 애터미가 10년 전에도 옳았고 오늘도 옳았고 앞으로도 옳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프라이드가 있어요. 저는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요. 그냥 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나 보다. 열심히 애 키우는 얘기도 들어주고 육아 상담도 해주고 부부 상담도 해주고 그런 걸 다 해야 되겠다. 왜죠?
그 잠깐 동안이라도 내 위로가 그 사람들한테 기적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임페리얼 그까이 게 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의 가치는요, 예나 지금이나 딱 하나입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애터미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도 10년 전도 이거였고요. 지금도 불변이에요. 제가 그 SBS 그 사랑의 열매 거기에서 그 기부 인증식을 할 때 SBS에서 어떤 그 담당자가 와서 인터뷰할 때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은 되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애터미의 당당함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애터미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자수성가라고 그랬어요. 우린 전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다. 나도 그랬고 내 파트너도 그랬고. 저 금수저 아니거든요. 예. 흙수저도 아니고요. 저는 사랑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이북에 피난 와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아무 경제적인 어떤 그건 저한테 유산은 없었지만 부모님한테 사랑은 원 없이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값진 걸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마 아버지가 저한테 뭐 땅을 준 것도 아니고 빌딩을 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에서 맨주먹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금수저 물고 지금 애터미 하시는 분 있나요? 다 맨주먹으로 출발하시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일에 뭔가를 가졌다면 애터미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애터미 왜 하세요? 뭔가 필요해서 오셨는데 저는 애터미가 이게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서민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상류층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상류층에 대한, 제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저기는 뭐 조 단위로 가야 상류층인 거지, 저희같이 연봉 10억짜리는 상류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애터미가 진짜라면 저는 이게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도 해냈고 제 파트너들도 해내고 있고 점점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계층 이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계층이 늘어났어요. 네, 5개가 됐죠. 저는 에너지 극빈층이 여기에서 넘어가면 저는 자살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까 제 조카가 했던 그 영화 그 극본을 썼던 젊은 고학력자죠. 근데 그분은 뭐예요? 아사했죠. 굶어 죽었어요. 저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생존이 어렵다고 봅니다. 애터미가 진짜라면 저는 이게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어디까지? 중산층까지. 회복이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걸 믿었고 이거를 위해서 일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걸 위해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죠? 늘어나는 거죠. 이 중산층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거고, 제가 꿈꾸는 세상은 뭐냐면, 예, 어떤 사람은 이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부모님이 준 땅일 수도 있고 현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고, 그쵸? 집일 수도 있어요. 다 다를 겁니다. 이 사닥다리의 주제는. 저는 애터미를 본 거예요. 이것만이 전 국민한테 기회가 되겠다. 왜냐? 내 부모가 나한테 준 거는 형제 중에도 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이거는 뭐죠? 공짜잖아요. 저는 이거 공짜로 받아들였거든요. 공짜로 받아서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벌고 계층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기부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일에 애터미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100억을 투자했어요. 처음서부터. 그러고 애터미에서 돈을 벌었으면 저는 아마 기부 안 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 애터미라는 기회가 공짜로 왔거든요. 회원가입이 없잖아요. 진입이 없잖아요. 저한테 공짜로 준 선물입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부할 수 있냐? 진짜 생각 안 했거든요. 그날 결정한 거예요. 그날. 아, 이왕 할 거
3억을 받았을 땐 1억을 했고 저는 10억을 받으면 5억을 기부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앉아있는데 5억이나 10억이나 뭔 차이가 있어.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1억을 모아서 10억을 하려면 어렵겠지만 10억이 들어왔어. 운 좋게.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공짜로 얻었으니까. 공짜로. 그랬더니 우리 오빠는 그랬대요. 그 얘기 의논 안 했거든요. 나 임페리얼 빨리 되기 다행이다. 그냥 자기가 내디오면 자기도 해야 되잖아. 동생이 하는데. 우리 이대웅이는 뭐라 그래요? 우리 고모가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구나. 저는 초지일관,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 광범위하게 계층 이동이 가능한 건 저는 애터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애터미 보상 플랜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을 만나면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10년 하면서요, 애터미 포기하는 분들도 제법 많이 봤거든요. 제 파트너들. 처음에는 저도 강의할 때 Y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저는 엄마였어요. 저희 엄마. 저희 엄마 양로원에 안 보내는 거. 안방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거. 절대 안 보낼 거다. 그 생각을 해서 그럼 돈이 많이 들겠다. 간호사분들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돈을 주고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자식이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한테 그 돈을 써야 되겠다. 이게 Y였어요. 저는 엄마였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Y가 있대요. 근데 저같이 끝까지 하지 않더라고요. 뭐지? 분명히 이 사람 간절하다 그랬는데, 아기가 자폐하라 그랬는데, 남편이 지금 질병에 허덕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보다 더 강력한 Y가 있는데 왜 관둘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Y보다 더 큰 힘은 컨피던스, 확신이었어요. 된다. 나는 무조건 된다. 저는 확신을 갖고 스타트를 걸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점심을 못 먹은 날도 있었어요. 예. 김밥을 못 사 먹고 오뎅 먹은 적도 있어요. 중간에 세미나 비용이 없어서 서빙하는 거 시간당 5,000원짜리 일도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힘들었어요. 근데 즐거웠어요. 고된데, 고된 시간이었는데 전 즐거웠거든요. 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된다. 나는 된다. 이게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애터미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확신. 근데 저는 아까 여러분한테 제가 확신을 했던 게 뭐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제품. 그 제가 팔러 돌아다녀 봤죠. 재구매가 들어와요. 그래서 두 번째 확신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죠? 애터미를 이끄는 이 회사의 경영자는 절대 물건값을 안 올린다. 그러면 이거는 전 국민이 쓸 거다. 이게 얼만큼 빠른 속도로 알려질 거냐? 결국 시간 싸움이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오늘 오신 분들도 저같이 확신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는 제 이야기예요. 제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사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히스토리는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꿈꾸는 애터미의 가장 큰 가치는요, 공존이에요. 공존입니다. 근데 이 공존이요, 요즘 저를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게 그냥 해외로 너무 급속도로 10년 된 회사가 지금 13개국에 나가 있는데 망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빨리 글로벌이 안착된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 대기업도. 근데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아직도 손가락질하는, 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회사가 10년 만에 13개국에 진출을 해서 1억 불 수출탑을 타는데요. 망해서 중간에 회사가 포기하고 들어온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올해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쇼킹한 일이 뭔지 아세요? 메디케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한국에서는 여러분은 애터미를 하니까 우리보다 매출액이 작으니까 그 회사가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해외 나가면요, 여러분, 이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 회사는 애터미 몰라요. 메디케이가 훨씬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여러분 철수했어요. 철수한다는 건 뭐죠? 15년 만에?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동남아에도 계속 철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경쟁에서 밀린 거죠. 근데 그건 그 회사 입장이지만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15년 일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시 제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자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애터미가 진짜 제대로 하고, 내가 처음에 가졌던 좋은 제품 싸게 파는데 가격을 인상을 안 한 이 세 가지가 그 유명한 회사를 이기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애터미는 요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회원들이요, 여러분 99.9%가 제 파트너예요. 캄보디아가. 근데 제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요, 전 세계 빈국 1, 2, 3위에 다투는 회사라요, 사람들이 안 가서 그래요. 안 가서 제가 1등이에요. 근데 저 처음에 아니 다른 사람들은 파트너를 대만도 주고 미국도 주고 잘 사는 나라를 주더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나한테 줬지? 정말요, 콧구녕이 2개니까 숨으시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역시 나는 어디나 공짜가 없고 또 꽝이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바탐벙이라는 지역이 그 전쟁을 오래 했잖아요. 거기다 킬링필드의 나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뢰를 너무 많이 심어갖고 아직도 그게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그래갖고 그걸 딱 밟으면요, 정확하게 발목만 딱 날아간대요. 그래서 애들도 밟으면 애들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발 한쪽이 발목이 날아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이애나비 아시죠? 영국에. 그분도 그런 쪽에 그 지뢰를 없애는 쪽에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병원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에서 NGO 단체에서 장비는 다 해줬는데요, 의사가 없대요. 진료해줄 의사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럼 그 의사분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200불이래요. 의사 월급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을 진료하는데 의사가 몇 명 필요하냐니까 5명 필요하대요. 그럼 1000불이에요. 1000불이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가는 병원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1000불 내가 내줄게요. 내가 내주겠어. 한 3년 해줬어요, 거기.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 통역을 해주던 사람이요, 정부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의 어떤 여자가 그렇게 의사들 월급을 주고 있다. 그랬더니, 그 훈센 총리가 그 나라에서 주는 1등급 훈장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간 거예요. 갔더니, 너무 불쌍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나한테 붙여주신 건 돈을 벌라고 붙여준 게 아니라 네 돈을 쓰라고, 지갑을 열으라고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딱 결론 내리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쓸게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요, 센터에 앉아 있는데 우리 파트너가 돈이 그래도 제법 있는 교포여서 센터를 차렸어요. 그 있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앞니가 다 하나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치아를 못 해놓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다 은퇴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하루는 그 통역분이 여자분이 한국 여자분이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요, 계속 오토바이 타고 쭉 왔다가 또 쭉 갔다가 또 다시 쭉 와. 하루에 한 8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머리도 하얗게 센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저 할머니 뭐예요? 그랬더니 한번 보래요, 뭐 하나. 갔더니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해모임을 박스로 사죠. 그분들은요, 한 포를 들고 간 거예요, 한 포. 예를 들어서 이게 해모임 한 포예요. 돈이 없으니까 박스로 못 사. 그러니까 얘를 한 포를 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달려가갖고 시장에 난전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야 안 사요?
사요. 그럼 돈 받았죠? 다시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예요. 또 사. 또 가. 또 놓고 팔아. 그런데 왜냐? 이쪽도 돈이 없어서 박스로 못 사고 소비자도 돈이 없으니까 한 포만 사. 근데 팔려요, 안 팔려요? 팔리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좋은 물건을 비싸도 좋아하는 건 똑같죠? 한국처럼, 미국처럼 박스로 여러 박스, 4박스를 사냐, 한 포를 사냐, 그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포 갖고 갔던 게 이런 소포장이 되고 요게 팔리면서 뭐예요? 이게 한 박스가 되면서 이게 요새는 4박스씩 갖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3년 됐는데요. 캄보디아 오픈한 지 요번에 총장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는 전혀 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그래서 마음을 싹 비우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자고 했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가난한 나라를 붙여줬지?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뭐예요?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본사에다 얘기를 이 얼마나 웃기냐면 태국하고 필리핀하고요. 다른 나라보다 캄보디아 성장률이 더 높아요. 제가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에서도 팔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그쵸? 라오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다 팔리는 거예요. 다. 양쪽이 다 팔려요. 이 끝에서 끝까지. 그럼 이 중간인 나라도 다 팔려요? 안 팔려요? 팔려요. 그런데 거기서 요번에 본부장이 6명 나오는데요. 2명은요. 올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이 중간에 뭐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섞여 있는 게 하나도 아니고 올 캄보디아인데 그 캄보디아 매출로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 아침에요. 센터에 출근을 한 300명이 한대요. 300명이. 제일 깨끗하고 제일 시원한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종로센터 같이 요만한 사이즈인데 강의하고 듣고 나가서 물건 사고 팔고 와서 또 팔고 팔고 와서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를 들어서 2,000불이면 우리나라에 10,000불 버는 것보다 더 큰 돈이에요. 물가가 싸니까. 놀라운 건 여러분 이제 돈이 된다. 제일 수당 많이 받은 사람이 14,000불 받는데요. 한 달에 14,000불. 그건 1,000만 원이 넘죠. 거기 의사 월급이 500불밖에 안 되는데 A급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이게 딱 소문이 나니까 전부 전업을 하는 거예요. 전부. 이들한테는 10,000불이 중요한 게 2,000불만 돼도 엄청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족족 다 전업을 해요. 속도가 느리겠어요? 빠르겠어요? 빠른 거예요. 미국 여러분 전업 안 합니다. 물가가 비싸서 전업 못 해요. 10,000불, 20,000불을 벌어도 전업 안 해요. 부업으로 해요. 애터미를.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글로벌을 염두에 둘 때요. 부자 나라가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못 산다고 해서 그 나라에 중산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나라 물가를 봤을 때, 이 돈의 가치를 봤을 땐 여러분,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가 한국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는 시대 흐름을 못 읽죠.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캄보디아라는 이 땅이요, 꼭 계란같이 돼요. 계란같이. 그래가지고, 이쪽은 중국이 연결돼 있고요. 여기는 라오스가 연결돼 있고요. 이쪽엔 태국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5개 국가에 이렇게 국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제일 먼저 오픈을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유리하죠? 이 유리하는. 중국도 이쪽 밑으로. 근데 지금 캄보디아가 여러분 중국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중국 노동자가 아니에요. 중국 자본가들이 캄보디아로 계속 들어와서 카지노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고 농장도 다 막 싸들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싸니까 중국보다. 인건비도 싸겠죠. 그러니까 돈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나라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얄팍한 저의 생각이었고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먼저 돈을 벌었죠.
애터미 배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도도 가고요, 지금 중국도 가고요, 베트남도 가요. 바로 옆 나라가 베트남이죠.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 지금 덕을 보고 있어요. 전혀 제가 왜 이런 나라를 저한테 주셨나요? 이랬는데 이 상황이 애텀이라는 글로벌 원서버가 되니까 이 먼저 오픈한 나라 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지금 성장 동력을 가진 거예요. 이 애텀이라는 도구로.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한국 사람이죠. 그죠? 애터미 정보 제일 먼저 들었죠? 그리고 제일 먼저 배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애터미라는 큰 나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위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위에. 애터미 전체라는 계보도를 봤을 때 이건 중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하고 대화하다 제가 그분한테 같이 동의한 내용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다. 한국 국민들은. 처음에는 한국 매출이 줄 거다. 그러나 나중에는 한국 매출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를 하나로 엮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태국도 있고 계속 인도네시아 내려가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건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84개국 나간다 그러죠?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한국 사람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전부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다이렉트 셀링, 직접 판매, 대부분의 글로벌 회사들은 한국 매출만 갖고 논아가집니다. 근데 애터미는 뭐예요? 전 세계를 같이 엮어나가죠. 그쵸? 그럼 여러분 보세요. 84개국이 애터미 밑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들은 한국 애터미 회원들은 한국의 정치나 경제 상황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왜 크게 봐야 되냐? 여러분의 확신이 가져야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이걸 물려줄 수 있어요. 저는 상속 문제만 나면 성질이 나요. 자식이 없잖아. 근데 제가 결혼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별로 남자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상속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200살까지 살려고 그래요. 네, 신나게 쓰고 신나게 놀아주고 신나게 누구 성공시키고 그래서 더 오래 살려고 그래요. 저는 애터미를 하면 할수록 너무 감탄을 하는 게 뭐냐면 한국은 아기도 안 낳고 어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어른들은 돈이 없고 애를 안 낳는다는 건 앞으로 세금 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우리들은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여러분 제가 직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의료보험을 했는데 제 기억에 18,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 너무 감사했거든요. 나라가 나하고 우리 엄마한테 병원을 갈 수 있게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5년 동안 저는 의료보험 없이 살았거든요. 아파도요, 여러분, 병원을 못 가요. 한번 갔다 하면 몇백 불, 1000불 막 깨지니까. 여기 세 반을 꼬맸는데 제가 150불 냈거든요. 그것도 한국 의사분이 해줘서. 그러니까 늘 조심하는 거예요.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딱 2번 갔어요. 제가 병원을.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의원도 있고 막 맘대로 갈 수 있죠. 의료비가 싸잖아요. 저는 한국에 가장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지금 국민연금이 아니고 저는 의료보험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의료보험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10년 만에 제가 지금 의료보험 얼마 내는 줄 아세요? 한 달에? 345만 원 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을 국민연금까지 해가지고 딱 390만 원이 빠져나가요. 제 통장에서. 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왠지 아세요? 10년 전에 저처럼 18,000원, 만 얼마짜리 지역 의료보험에 그걸로 의료 혜택을 보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저는 더 내도 괜찮아요. 저는 세금 많이 내고 의료보험 많이 내는 제가 자랑스럽거든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 파트너 남자분들 오시면 꼭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진짜 상속이 됩니까? 저는 그래요. 상속을 왜 상속을 걱정하세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이 돈이 나오냐를 걱정해야지. 여러분, 이 애터미에서 수당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면 내가 죽으면 상속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뭐 상속을 염려합니까? 지금 내 당대에 내가 애터미 살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돈이 나오냐,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거기에만. 그런데 한국 경제는 더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텀이라는 회원이 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움직인다면, 앞을 향해서 힘든데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면, 여러분 내 밑에 84개국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이거 중국 사람이 한 얘기예요. 중국 교수가.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해외 매출로 먹고 살 거다. 아무리 한국 경제가 나빠져도 끄떡 없을 거다. 왜? 이 외국 회원들의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중국말하는 화교일 거라 그랬어요. 화교들일 거다. 가장 많이 여기 이거 한국 사람을 먹여 살리는 주축 세력일 거다. 동감했거든요. 맞다. 여러분은 반드시 한국 경제와 상관이 없는 매출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내 아들, 손자까지 혜택을 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랠프 로렌이라고 패션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인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조선일보 기자하고 한 얘기예요. 당신이 성공한 이유는 운이 좋다. 왜? 자기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거 저는 똑같이 느꼈어요. 타이밍. 자기는 사람들이 패션 쪽으로 움직이기 전에 제일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돈을 계속 투자했다. 저는 이 세 가지는 어떤 일을 내가 호떡 장사를 해도 저는 이 세 가지가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1, 2, 3번이 다 공짜였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공짜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한국 회사라 지금 여러분 제일 먼저 회원 등록이 되죠. 제일 많은 물건을 써보죠. 애터미 본사가 공주에 있죠. 공주시를 먹여 살려요, 여러분. 공주시를. 저는 저희 오빠가 아메이 9년 하는 걸 지켜봤거든요. 스폰서를 3번이나 바꾸면서 진짜 성공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늘 우리 오빠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미시간에 있는 애터미 본사 가보는 거였어요. 성지순례 하듯이. 근데 지금 애터미가 한국 회사인데 한국이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애터미 외국인들한테 성지순례는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공주시. 그 사람들 들어올 때마다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또 갈 때 쇼핑하죠. 한국 제품도 우리 애터미 제품도 사지만 또 다른 것들 많이 사가죠. K-POP 가수들 것도 사가고 남대문 시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가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매달 들어오잖아요. 매달. 지금 애터미 그 공주에 있는 본사 그 강의장이 1000명 넘게 들어가지 않나요? 얼마 들어간다고 하죠? 1500명? 1500명이죠. 여러분 12월 달은요 한국 사람한테 좌석 하나도 안 줘요. 올 외국 사람이에요. 올 외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콜마베네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 못 앉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국 쪽이죠. 베트남, 인도 사람. 그 1500석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 장도 배당이 안 돼요. 한 장도. 이달까지는 크라운 이상한테 5장 줬거든요, 티켓을. 근데 이제 그것도 안 준대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 위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어서 제일 빨리 이 전체적인 앞으로 글로벌 계보도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 우리가 운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예요. 말도 제일 먼저 이해하고 제일 돈을 벌고 경험을 쌓아서 글로벌은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가 안 해요. 우리들의 자식 세대가 하지. 우리 자식 세대가 하죠. 엄마가 먼저 아버지가 먼저 해서 아이들 나오면 너 직장 다니기 싫어 애터미 해. 내가 너한테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단 조건은 너는 한국에서 하면 안 돼. 너 중국을 가든가 베트남을 가라. 제 파트너 하나가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태국으로 내쫓았어요. 그래갖고 이게 가지를 뻗어서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한국까지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눈물바람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3개국을 돌아다니려니까 이제는 즐겨요. 한 2년 되니까. 저는 그 친구가 부럽더라고. 네가 도대체 어느 나라까지 가는지 내가 뭐 궁금하다. 내 아들은 아닌데도 27살짜리가 저 너무 걔 보면 이뻐 죽겠어. 즐기더라고. 딱 2년 하니까 즐기더라고요. 글로벌로. 우리들의 아들, 딸들이 이제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때문에. 얘네들은 한국에서 일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외로 내보내야지. 더 넓은 세계로. 그러면 네, 우리가 운이 좋은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격을 안 올리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분을 애텀이라는 창업자를 만났어요. 타이밍. 이거를 저는 참 없애고 싶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애터미가 8인가 그런데 노인 빈곤율도 1위고요. 자살률도 1위예요. 제가 해보고 싶은 게 바퍼 식당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식당? 그런데 저게 어떤 분이 저런 식당을 하는데요. 일주일에 딱 이틀을 한대요. 왜냐? 공짜로 밥을 주면 그 주변 식당이 망하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 주변 식당이 망하게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딱 이틀만 한대요. 이틀만.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와서 욕하고 그랬던 그 주변의 식당분들이요. 파도 갖다 주고요. 김치도 갖다 주고요. 준대요. 이틀만 한다고 고마워서. 자기네 안 망하게 해서. 저는 그게 공존이라고 봐요. 제가 보니까 공존은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망하면 안 되죠. 나 때문에 옆 가게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률이 1위예요. 저는 이거 우리 부모님들 진짜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자식들한테 모든 걸 쏟아붓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자살률이 높다는 건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이 분이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019년이죠. 이 사람은 2025년도에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놀라웠던 건 7번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이 된대요. 몇 프로? 84.1%. 그러면 자동차 회사도 이거는 뭐죠?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운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는데 뒷차가 나를 들이받았어요. 내 차를. 그러면 우리는 내려서 누가 사고를 냈는지 CCTV를 따리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오죠.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도 타고 갖고 있고 뒤에도 왔어요.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되죠? 제조사입니다. 보험회사 필요 없어요. 왜? 자율주행이라니까 절대 부닥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제조사끼리 서로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조사끼리. 드론이 아마존이 드론으로 배달 시작했죠. 근데 이제 드론 택시가 나온대요. 근데 문제는 택시는 크죠. 근데 이 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다 부닥치면 땅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탄 사람도 죽지만 그 밑에 아무 잘못 없이 걸어가던 사람도 죽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택시가 아래에서 하늘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실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저는 아까 이대용 본부장이 그 수축사회라는 책을 썼다, 그 저자 강의를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때 팽창사회에 있던 전문가들은 지금의 수축사회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 파트너 중에 항공기 그 기장님이 계시거든요. 교관이기도 하세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번 석세스에 부기장님을 모시고 왔어요. 저는 연봉 2억 넘어가는 그분들 진짜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늘 피곤해 보여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늘 기압이 높은 데 있죠. 우리는 이렇게 최적화된 땅을 딛고 있는데 이분은 공중에 있죠. 몸이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망가지죠. 더군다나 시차가 계속 바뀌어. 유럽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한국 갔다가 미국 가면 완전 거꾸로 돌아가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모임을 먹고 너무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하고 이분은 자기가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은 파일럿하고 스튜어디스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부 그 멤버십이 그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다 재밌어갖고 이분이 요새는 그 면세점 있죠? 거기 가갖고 그냥 이 정복을 입고 면세점에 가가지고 바비 브라운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거보다 더 좋은 화장품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엔 미친 사람 같이 보다가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파일럿 정복 딱 입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매일 찾아갔대요. 비행기 탈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딱 한 달 가니까 그 바비 브라운 매니저가 회원 등록할 테니까 빨리 뭐가 필요하냐 그러더래요. 이분의 목표는 뭐예요? 그분을 쉬는 날 석세스의 일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건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앞으로 인공지능이 비행기 운전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미 비행기 자체가 자동화돼 있대요. 이미 비행기 쪽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사고에 날 거에 대비한 자동화가 아닌 상태에서 안전하게 착륙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앉아 있는 거지 항공산업 쪽은 이미 자동화된 지 오래됐다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피부로 느꼈다. 언젠가 내가 이 비행기를 못 모는 날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애터미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책에 쓴 얘기가 뭐냐면 14번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예요. 3D 프린터로.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간을 만들면 심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우리 200살까지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갈아치우면 돼요. 장기를. 지금은 꼭 사람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수명이 더 늘어나죠? 근데 여기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돈 없는 사람은 물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제작이 되겠지만 저것도 돈이 들겠죠. 얼만큼 싸게 장기가 제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좀만 기다려. 10년만 버텨봐. 내가 눈알 바꿔줄게. 지금 백내장에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연세가 너무 많다고 수술을 병원에서 안 해주세요. 엄마 기다려봐. 내 눈 두 짝 다 갈아줄게. 내 돈으로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엄마가 안 믿어요. 제 얘기를. 그런 일이 어디가 있냐고. 근데 앞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죠. 예. SNS. 여러분 전부 지금 SNS로 애터미 정보 폰 알으시죠? 예. 중국 분들한테는 위챗을 하고 일본 분들한테는 동남아 라인으로 하고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듭니다. 이제는 24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만 손에 들고 있으면 24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국어가 안 돼도 거기다 통역하는 앱이 있죠. 그거 갖고 하면 돼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선 사람이 아니고 뭐죠? 제품이에요. 제품. 그 중에 제일 아까 나왔죠?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뭐죠? 해모임. 제 파트너도 박미영 단장 같은 경우는 여기 갑상샘암 환자였는데 회복기에 산삼을 먹다가 해모임을 먹고 건강이 좋아져서 애터미 사업을 한 거예요. 보험보다 이게 더 쉽겠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양산에서 유방암 말기여서 가슴을 다 이렇게 다 도려냈던 허은정 총장 지금의 그 친구가 해모임을 먹고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어다녔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뭐죠? 아, 이거를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는 사람한테 이 해모임으로 의료진의 그 기술과 이거를 보조제로 써서 나같이 살 수 있게. 그분은 뭐예요? 살아라예요. 살아라. 딴 얘기 안 해요. 나같이 살아라. 아산현대병원에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20명이 수술을 했는데요. 2년 되니까 자기 하나 살아남았대요. 완치 판정 받았거든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해모임에 대한 감동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애터미 오픈한 모든 나라의 해모임이 1등이에요. 해모임. 저는 중국 가서도 화장품보다는 건강기능식품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냐? 화장품은 안 발라도 안 죽어요. 이거는 뭐죠? 건강하고 직결되죠. 면역력은 이거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있는 분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조제로. 그래서 저는 나를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을 가서 이야기하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나 좀 무시하면 어때요? 제품이 좋으면 그거 잊어먹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거 한 4년 전서부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결합이 될 거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하나카드 만드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하나금융이죠. 신용카드가 들어왔죠. 이 얘기는 곧 뭐죠? 보험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금융상품. 저는 카카오가 움직이는 걸 유심히 보거든요. 카카오가. 여러분 애터미 택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애터미 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우리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애터미 앱에 추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1.7%라는 할인과 캐시백, 그게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재원이. 하나카드가 애터미 회원들한테 공짜로 돈을 퍼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카드 모집인이 가져갈 돈을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 우리 모집인 없잖아요. 우리가 앱이나 PC에서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카드가 애터미에 들어왔다는 건 여기가 몇백만 명의 멤버십이 있고 점점 커질 거라는 걸 알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 하나카드가 애터미랑 제휴한 순간 거기에서 카드 모집인들은 일자리를 다 잃은 거예요. 잃은 겁니다. 우린 좋은 거죠. 우린 플러스죠. 그분들한테는 뭐예요?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보험이 애터미도 들어오면 보험회사도 애터미 멤버십을 놓치고 싶지 않죠?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예, 보험 모집인들은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이 그렇게 삼성카드가 애터미 무시했다 그랬죠? 하나카드가 들어오는 날 삼성도 왔대요. 우리한테 왜 연락 안 했냐고. 네가 우리 개무시했잖아. 응?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촬영하지 마세요. 사장님. 예. 결국은 여러분 멤버십 싸움이에요. 멤버십.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이요. 전혀 하찮지 않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힘들었지만 즐거웠다고. 예. 그러면 그 힘든 게 언제까지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혼자 돌아다닐 때만 즐겁고 힘들어요. 나한테 이 애터미를 나같이 이해하는 사람, 나보다 애터미를 더 좋아하고 더 잘하는 동지가 나타나잖아요. 팀메이트가 나오면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조직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힘드냐 하면 여러분이 혼자 애터미를 알리고 다닐 때만 힘들어요. 그런데 저같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1년 3개월 동안 모든 가능성, 안 해야 될 이유보다는 할 이유가 더 많다는 걸 알고 확신을 갖고 한 사람은 저는 그 힘듦이 전부 즐거움이었다니까요. 그때가 저는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지금은요, 여러분,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왜? 늘 통장에 그 돈을 다 쓰기 전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들어왔나 보다. 그거지 전혀 돈에 대한 개념 없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7만 원 들어오는 거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매일 흥분되고 제일 즐거웠어. 가난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그 흥분이 없어요. 맨날 안 난 애들 상담하고 있고 안 산 부부생활 상담해야 되고 아주 미치겠어요.
예?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아자가 들어오죠. 아자아자 쇼핑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자아자 쇼핑몰? 모르시는 분? 다 귀신이다. 내가 강의할 때 유독 귀신들이 많아. 아니 여러분 내 손도 내 맘대로 못 들어요? 예? 안다. 모른다. 근데 아까 안 들었어요? 요거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제가요 어떻게 보면 소박한 사람인데 아마 서민이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출발이. 저는 지금도 제가 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돈을 번다는 거를 언제 느끼냐면 제가 애터미 할 때는 보일러를 마음대로 못 틀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엄마는 그때 그 트라우마인지 보일러만 틀면 꺼요. 엄마는 끄고 저는 켜고.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엄마 얼마든지 이제 따뜻하게 있어도 되고 에어컨도 얼마든지 틀어도 돼. 그런데도 저희 엄마는 지금도 전기세 걱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성공했다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밤에 저는 꼭 엄마 주무시는 거 보고 확인하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손 놨을 때 있잖아요. 밑에 엄마 방바닥이 요 밑에가 따뜻하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성공한 걸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기준은 우리 엄마가 차가운 바닥에서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아자몰의 위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시작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완벽한 시스템으로 굴러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애터미를 하시죠. 그죠? 이거는 다단계죠. 그죠? 여기는 수당을 줘야지 안 주면 불법이죠. 여기 아자는요. 다단계가 아니에요. 여긴 수당 주면 불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 이거는 11번가하고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처럼요. 그냥 쇼핑몰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여기는 수당을 주면 불법이에요. 여기는 수당을 안 주면 불법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애터미 회원들은 쇼핑몰이 2개란 얘기예요. 2개.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좌우에 PV가 뜨죠. 그죠? 여기는 PV가 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떠요. 안 뜬다고. 여기는 뭐죠? 애터미 회원들은 아이디 하나 가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양쪽을. 이 아자몰의 아이디가 하나인 사람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디 또 만들어야 돼. 왜? 전혀 다른 쇼핑몰, 전혀 다른 개념의 쇼핑몰이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는 몰라도 핵심은 똑같아요. 여기는 그냥 일반 쇼핑몰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냉장고를 샀어요. 가전제품 들어온다 그러죠? 이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120만 원, 130만 원인데 여기는 100만 원이에요. 더 싸게 팔아요. 그러면 이 회원들은 행복하죠. 진짜 아자아자야. 기분 좋아. 그런데 끝이에요. 이분들은.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터미 회원들한테. 근데 여기에 떠요? 여기에 떠요? 여기에 떠요. 여기엔 떠. 여긴 안 떠. 여기에 뜨면 불법이지. 이해되세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쇼핑몰 2개의 CEO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는 애터미가 전부 현찰로 물건을 사오죠. 그죠? 그래서 안 팔리면 누가 손해예요? 애터미가 홈팡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안 팔리면.
트렌드를 잘못 읽어서 엉뚱한 제품이 올라오며, 근데 여기는 애터미가 결제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는 이 플랫폼을 빌려준 거예요. 11번가 아마존과 쿠팡처럼 다 들어온 게, 와 들어와, 우리가 여기 장터를 빌려준 거야. 여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이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 수수료를 누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쇼핑몰이 2개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공짜로. 다단계에서 회원 등록을 여기 죽어라고 안 하는 사람 있죠? 내 친구도 있어요. 여러 명. 계속 김만 처먹는 년들이 있어. 이건 내 친구니까 해도 돼요. 초등학교 친구니까. 남자분들도 이놈 저놈 하죠? 무슨 친구 해가지고 회원 등록도 안 하고 김만 처먹어. 나한테 맨날 묻혀달래. 네, 그런데 요 아자몰은요 회원가입을 하겠대요. 여기는 희한해. 그죠? 근데 제가 얘네들한테 욜로 등록하면 포인트를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해요. 김만 처먹으라고 계속. 근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관건은 뭐예요? 딴 데보다 싸게 팔아야 되죠. 이걸 지켜낸다면 이분들은 이쪽으로 등록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여기선 싸게 쓰고 온 거로 끝인데 여기 하면 돈도 받잖아. 그러니까 훨씬 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로 먼저 등록하고 일로 가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다른 일반 쇼핑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데는 그냥 다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회사가 들어오는 거죠. 왜? 수수료만 받아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큐레이터를 두겠다는 거예요. 검증된 것만. 제 파트너 중에요. 제가 가끔 얘기했죠. 계란 회사 있다고. 계란 중에 거기 삼성 같은 회사예요. 550억짜리 농장이에요. 직원 100명도 안 돼요. 전부 컴퓨터로 해요. 사료 주는 거, 물 주는 거, 이 전구도요. 햇빛같이 해 뜨는 거랑 똑같이, 지는 것도 똑같이, 에어컨으로 바람도 바깥에 하고 똑같이 자연 온도같이 해줘요. 거기 아직 한 번도 AI나 조류 독감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요. 애터미 이 아자예요. 4년을 목을 메고 기다려요. 우리 좀 들어가게 해주라고. 근데 여기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뭐가 좋으냐? 오늘 낳은 계란님을 내일 먹어. 바로 난 걸. 네, 바로. 근데 이분들이 왜 애터미에 목을 맨 줄 아세요? 하루에요. 거기가 왜 계란님이라고 하냐면 거기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아. 계란님이 최고야. 당님하고. 철통 방어예요. 우리 거기 못 들어가요. 소독약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찍고 들어가요. 모자 쓰고. 병이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전멸이래요. 당님께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루에요. 당님이 계란님을요. 100만 개를 낳는데요. 이거 생물이죠. 이거 빨리 못 팔면 어떻게 되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100만 개를 매일 커버해 줄 수 있는 회사, 대금 갖고 장난 안 치는 회사, 좀 많이 팔린다고 가격을 막 깎지 않고 합리적으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눈을 씻고 봐도 어디밖에 없어요? 애터미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들은 일로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애터미로. 그 택배비 포함이거든요. 근데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일단 여기로 먼저 들어와라. 아시겠어요? 100만 개를 소비할 수 있는 회사는 애터미 회원들밖에. 근데 이분이 딱 뭐라 그래요? 들어가면 공장을 하나 더 만든대요. 이유는 애터미가 이제 저기로 가죠. 해외로.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애터미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농장을 만들면 되죠. 한국 걸 갖고 가겠다는 게 아니야. 근데 시작은 뭐예요? 부인이 애터미 화장품을 쓴 게 자꾸 애터미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분이 그런 회사가 있어? 그 세미나 왔다가 회장님 이야기에 확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전 세계로 우리 계란 농장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계속 목매달고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요, 애텀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니고 왠지 내가 돌아다니면 그건 것 같죠? 제 파트너가 서울대 F&B 과정에 하는데요. 1조 원 정도 매출이 있는 CEO들이 식품 쪽, 유통 쪽 하는 분들이 거기 듣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을. 거기 모인 분들 모든 대화가 애텀이랍니다. 여기 납품하고 싶어서. 이 아자, 여기 납품하고 싶어서. 식품 쪽, 여기에 들어가. 여기 외상 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잘 안 내줬죠? 물건만 정확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니까 이게 애터미가 그냥 동네 장사인 것 같죠? 바깥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100만 개를 소비할 수 있는 데는 애터미밖에 없다. 이 쇼핑몰밖에. 응? 전부 여기에 들어오려고 여러분. 왜냐? 요새는 제조가 아니거든요. 유통이 왕이잖아요. 팔아 제낄 수 있는. 근데 우리 애터미 회원들은 양쪽 다 CEO잖아요. 내가 돈을 벌면서 여기가 직장이잖아. 여러분 애터미 직장 아니에요?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나는 여기에 소비자이면서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이야. 일반 쇼핑몰의 회원들하고 질이 다릅니다. 이 충성도가.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2개의 쇼핑몰을 가진 CEO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세금을 많이 낼 거고요. 의료보험도 많이 낼 거예요. 그래갖고 목 팍팍 이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기 안 죽어요, 절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알아보고 그냥 무작정 막 하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박미영 크라운하고 저하고는 달랐어요. 시작이. 저는 저만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했어요. 난 500원 벌겠다. 내가 데려올 사람들까지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박미영 크라운은 딱 2번째 만나는데 저한테요. n분의 1을 풀라고 하더라고요. n분의 1. 딴 건 다 이해하는데 이 n분의 1이 이해가 안 됐대요. 자기는. 근데 눈빛을 보니까 이거 안 풀면 이 사람 애터미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1년 8개월 만에 드디어 미친 머리에 꽃꽂은 여자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제가 n분의 1을요. 1년 8개월 만에 알았어요. 왜?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하니까 내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이해해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내 직업이 뭔지.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처음으로 물어보는 여자가 나타났어. 근데 눈빛을 보니까 이거 못 풀면 안 할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박미영이라는 여자를 데려온 여자가 강정옥 씨인데 강정옥 씨를 내가 1년 6개월 쫓아다녀갖고 왔는데 이 여자가 안 하면 강정옥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명감을 가지고 n분의 1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이분이요. 볼펜을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연필하고 지우개를 갖고 온 거예요. 우리 틀리면 이렇게 찍찍 긋죠? 이거 하지 말고 지우고 다시 쓰라는 거야. 자기는 이거를 갖고 다니려고. 자기도 설명을 하려고. 그런데 이분은 내가 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불렀는데 나는 한 번도 설명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 가슴이 콩탕콩탕 막 이거 설명 어떡하지? 그랬는데 n분의 1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아까 이대웅처럼. 그 제가 속으로 너무 잘해 막 이러면서 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듣고 나더니 저는 오늘 보험회사 사표 씁니다. 그리고 탁 가버렸어요. 바로 처음 봤어요. 1년 8개월 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업으로 하세요. 애터미 금방 돈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아니래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여기는 보험은 5천만 원 안 된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근데 이 일은 5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n분의 1을 이해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저는 저만 생각하고 뛰어들었거든요. 500은 벌겠다. 아무리 못 벌어도. 근데 이 친구는 뭐예요? 5천만 원을 나는 번다요. 금액이 달라. 그리고 내가 데려오는 모든 사람은 다 5천만 원 번다였어요. 이해되십니까?
시작이 달랐어. 그러니까 나는 부업으로 하세요 이러고 이 사람은 전업으로 할 거예요. 부업으로 하세요 이러고 싸웠다니까요, 둘이. 그러니까 시작이 달라. 그게 여러분 이 n분의 1을 아느냐 모르느냐하고 차이예요. 확신. 저는 6744고요. 박명단장은 24만 번대거든요. 만일에 동시에 세워놓고 출발이라고 그러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명 크라운이 저보다 훨씬 빨라요. 수입의 속도도. 지금만 저보다 한 단계 아래일 뿐이지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은 반드시 보상 플랜을 공부하셔야 돼. 보상 플랜 잘 푸는 방법이 뭐예요?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박명단장이 사표 쓰고 나오는 거 보고요. 우리 강아지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사람 못 만나는 날은 나는 그날 해야 할 일을 못한 거예요. 그 맨날 우리 강아지 여기 세우면 얘가 가만히 안 있는 거야. 강아지니까 왔다 갔다 하잖아. 나는 서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가 일로 가면 있잖아. 이러고 절로 가면 있잖아. 이러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약속했어. 내가 집을 사면 안방은 네 거다 이러면서. 뭐냐면 매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마다 삼복을 했어요, 내가. 대단하다, 애터미 보상 플랜. 우리 오빠가 꿈꿨던 17년 반 동안 계속 망하면서 꿈꿨던 집단의 성공은 n분의 1에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혼자만 돈 벌고 싶지 않죠? 그죠? 예, 저희 집도 사남매인데요. 오빠하고 저만 해요. 근데 우리 언니도 자기가 미국에서 돈을 잘 모았는데 자기가 계산한 건 80세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살이 넘을 것 같으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불안해요. 저희 언니가. 제일 잘 살았는데 늘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예요. 이게 20년 동안 쓸 돈이 없어가지고. 좀 있으면 70세거든요. 우리 작은 오빠는 또 애터미를 안 하고 노가다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오빠랑 나랑은 늘 우리 언니랑 우리 작은 오빠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빠한테 그랬어요. 오빠 반, 내가 반 해서 언니랑 오빠 어려워지면 우리가 두 사람 먹여 살리자. 왜? 우린 그게 되잖아. 그러니까 편해요, 마음이. 내 형제를 거두니까. 제일 좋은 건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더 버시면요, 주실 수 있어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어디 가도 가장 따뜻한 가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